저를 아시는 분도 있다고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제가 제일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서 사회자님 감사합니다. 저를 먼저 소개를 간단히 하고, 제가 또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 또 앞으로의 목표를 이렇게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은아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 한문으로 이렇게 풀면 그냥 고운 아이, 은혜로운 아이, 뭐 예쁜 아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닉네임도 글로벌 미모 1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든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저만의 그런 캐치프레이를 끌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애터미에서 열정이 두 번째 가라면 서럽다라고 제가 목표를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슬로건이기도 하고 또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사실은 말띠예요.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서서 막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는 약간 부담스럽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찬 모임의 스텝장으로도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리더분들도 아마 저를 많이 보셨을 거고 또 본사 스텝도 제가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또 저를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보면은 또 반갑게 인사를 또 해주시면 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해결해 나가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하는 프랜차이즈 베스킨라빈스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만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지금 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한숨 소리가 저한테는 막 천둥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정말 편안하게 좀 이렇게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계속 많이 해왔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 박한글 회장님처럼 어릴 때부터 뭐를 하면 돈을 벌까? 떤 심부름을 해주면 나한테 용돈이 생길까?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공부하고는 전혀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를 가면서 그때부터 알바 다니고 학교 다니고 알바 다니고 학교 다니고 계속 그러게 해서 제가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굉장히 목표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난 뒤에는 내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겠다. 직장생활 제가 사실은 공무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공무원을 저는 저희 때는 제가 이제 좀 연령대가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식품 영양학과를 갔어요. 그것도 전문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제가 운이 되게 좋다 보니까 학교에 애가 우리 청주가 제가 고향인데 학교에서 그때 우리 기수가 이제 급식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기수들끼리는 다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공무원이 됐는데 학교 졸업하고 시드머니를 이제 어느 정도 한 3천 정도 모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시절에 3천이면 지금도 크지만 굉장히 컸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4시면 퇴근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제가 자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학교에 퇴근하고 마감하고 퇴근하고 마감하고를 한 3년 정도 하니까 한 억이 넘는 시드머니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때 물론 엄마 집에서 나가는 돈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모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그거 이문을 굉장히 많이 남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또 공무원도 그만뒀습니다. 저 체질이 안 맞아서요. 제가 말띠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일을, 이렇게 뭔가를, 일을, 역동적인 일을 해야 제 성향에 맞는다라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저희 엄마를 3층짜리 집을 하나 사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에서 사시다가 편안하게 이사 안 다니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층짜리 구체적으로 제가 그렸어요. 6개의 월세를 받고 2층은 3개의 전세를 좀 주고 3층은 우리 엄마가 살고 이렇게 제가 목표를 세워서 똑같은 집을 제가 20대에 사드렸습니다. 사드리고 제가 또 다른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요식업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영양사이기도 하고 또 그 계통에 굉장히 좀 취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엄마를 그렇게 해드리고 그러고 33살 딱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다가 제가 33살 되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살만하시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싸우고 나왔습니다, 집을. 그래서 수원에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우연찮게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막 결혼 못 하시는 분들 캥거루족이 되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냥 내보내세요. 내보내면 엄마 품이 아니라 그냥 혼자의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기회도 오기도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사춘기가 안 왔었는데 그때부터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이제 33살, 34살이 됐는데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 아이들 때문에 저 안 만나죠. 안 놀아줘. 저는 돈은 많아. 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그런데 또 여행 갈 친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부터 내가 이 돈을 버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닌가?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제가 막 굉장히 이렇게 조금은 뭐 나이트도 좀 가고 제가 막 노란색 옷만 입으면 우리 스태장님이 호박 나이트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트도 가고 그때부터 막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결혼하고 사회에 대해 조금 알게 되고 제 시중에는 엄마는 그 정도로다가 생활비가 되니까 그냥 그 정도로다가 생활비로 다 쓰시게 하고 저가 이제 또 시중에는 돈이 또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투자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또 조금씩 없어지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우리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10년 동안 얘한테 몰입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우리 아이한테 아주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태교 때부터 몬테소리부터 교육이랑 교육은 다 다니고 또 세미나 다 다니고 책이란 책은 모든 책을 다 사서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몰입을 해서 그렇게 키웠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이가 크는 과정을 보고 난 뒤에 또 저를 들여다 보니까 제가 또 제 생활이 없더라고요. 전 좀 이기적이라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랑 이렇게 조금 시간적인 것도 보내고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할까 했더니 프랜차이즈가 생각이 나고 프랜차이즈에 눈을 돌려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그 베스킨라빈스에 저희 지인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평택 이마트에 처음 그 베스킨라빈스가 생긴대요. 그거 놔줘. 해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알바 쓰고 나는 놀고. 그죠? 알바 애들한테 다 하게 하고 나는 우리 아이와 가족들과 놀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보여지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다 하고 제가 그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18시간에서 24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마트라는 이 샵의 특성상 24, 계속 17시간 정도를 히터를 이렇게 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에어컨도 저한테 와야 되고, 또 저의
베스킨라빈스 매장이 조금 이렇게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에 보면 어지러워요. 머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가 없던 비염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피부가 너무 악건성으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말에 상품을 모르고 제품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비싼 화장품을 쓰면 이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비싼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 일주일마다 하면 피부가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비염에 좋은 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마사지 할 때 한 5일 정도 되면 피부가 벌써 알아요. 아, 너 가서 마사지 해. 라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는 도중에 제가 베스킨라빈스랑 이마트랑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트러블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마트도 대기업이고 베스킨라빈스도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기업끼리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베스킨라빈스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고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활에 5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마트 안에서 월세를 제가 4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억울한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회의를 느끼고 있고 재계약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에 좀 정리정돈이 잘 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깔끔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매장을 계속 쓸고 닦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썼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의무적으로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말고 제가 아는 지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좀 그대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돈이 없으면 대출을 7% 해줄 테니까 그거를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래요. 그래서 회사와 그거 가지고 갈등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고 이 체계가 있잖아요. 팀장부터 부장부터 뭐 대리 뭐 이렇게 올라가려면 부사장을 만나려면 원래 그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장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사장을 만나려면 못 만나요. 아마 대통령 정도 돼야지 만날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우겨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던 시기인 거예요. 저한테 그런 고가의 화장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아무 효용이 없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저의 지인이 그 11종을 주더라고요. 저희 6종이랑 그다음에 이브닝 세트랑 그다음에 선크림 하나랑 이렇게 주면서 이거를 한번 써보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이거를 다 쓰라고 얘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비싼 화장품 샤넬이든 디올이든 뭐 SK든 시세이도든 아니면은 라프레리도 제가 썼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라 제가 이거를 쓰니까 계속 발림감이랑 흡수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계속 들어가는 거 화장품이. 그래서 토너 같은 경우도 이게 에센스 같은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10번씩 막 발라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르고 난 뒤에 제가 이 평택에서는 진짜 마당발이었거든요. 저희 스폰서들이 저만 잡으면 끝났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왔는데도 다단계는 안 돼라고 거부를 끊임없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그 화장품을 한번 써보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일주일 딱 썼는데 주변에서요. 제가 어떤 생활을 했냐면 우리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좀 이렇게 같이 싸우고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서로 양보하는 거 서로 이렇게 타협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이 동네 우리 평택에 있는 그 동갑 나이 아이들은 무조건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같이 놀게 하고 같이 밥해서 먹이고 막 이런 생활을 했었고 어디 이렇게 견학을 간다라고 하면 관광버스 3개 정도로 막 빌려가지고 다니고 이 정도로다가 제가 활동을 막 했었어요.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의 얼굴을 다 알고 있잖아요. 피부 상태를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주일 딱 쓰고 났더니, 언니, 화장품 뭘로 바꿨어? 나도 그걸로 바꾸게 해줘. 이제 제가 한다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언니, 어떻게 하면은 저기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 마사지대 바꿨어? 거기가 어디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관심이 조금 생겼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거 애터미에서 나오는 건데 저 애터미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애터미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그때는 76,500원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 세 개 갖고 와 보실래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새 박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세 개 갖고 오라는 얘기인데, 에센스 세 개 갖고 오라는 얘기인데, 새 박스를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저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요. 이거 세 개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새 박스가 우리 그 토너 하나만의 가격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럼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언니, 마사지샵 어디야? 저랑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언니, 이거 진짜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좋다는데, 사람들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가서 알아보면 돼요? 라고 전화를 해봤더니요. 사무실에 잠깐 오래요. 그래서, 제 이제 베스킨라빈스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리더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용실을 했었대요. 근데 좀 럭셔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어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3년 만에 월 1,000만 원씩을 받는데요. 저는 그 말에 확 꽂힌 거예요. 왜? 저는 사업가잖아요. 그죠? 이상하다. 나는 지금 3억, 5억을 투자를 했는데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또 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세금 돌려받는 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얘기야.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까. 이거에 굉장히 좀 곤두서 있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거기 가봤더니 제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좀 뭔가가 아닌가 보다라고 왔는데 그분이 제가 신뢰하고 있는 그분도 이거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분이 이거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품만 쓰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너무 좋고 너무 싸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한다는 얘기에 내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응, 아니, 그냥 이거요. 가입해가지고 제품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가입할게요. 뭐뭐가 필요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보만 그냥 이렇게 주시면 돼요. 해가지고 바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계속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싸고 이렇게 좋고, 뭐, 우리 세금으로다가 한다고 이런 말을 하지? 이게 뭔 얘기지? 이게 상식적으로는 뭔가가 허락이 안 되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알아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라고 했더니 그 콜마 B&H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품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제 차를 끌고 알아보러 갔어요. 그러고 가서 알아봤는데 그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성현 박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아니, 이런 데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미지는 너무 안 좋았어요. 막 자리에 깔고 앉아 있고, 그리고 막 앉아서 막 뭐 먹고, 이렇게 보니까 막 아줌마 아저씨들이 좀 뭔가 좀 퀄리티가 좋고,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참 이상하다 하고, 일단 왔으니까 앉아보자라고 해서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성현 박사님 강의, 인문학 강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저도 그 가보니까 또 윤동환 회장님의 그런 이력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제가 윤동환 회장님을 좀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자서전부터 그분의 행보에 나온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분의 성공 스토리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라 윤동환 회장님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으시구나.
그리고 콜마라는 데는 제가 원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 이거 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분의 강의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번쩍 든 거예요. 근데 또 박강길 회장님이 또 막 강의를 하시는데, 뭐야, 팔뚝만한 치약이 뭐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아, 여기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랑 이렇게 됐고, 한국콜마랑 이렇게 됐구나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제품이 싸구나, 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성향이냐면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이 들어오면 바로 입으로 나오는 성향.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톡에다가 몇백 명이 있는데, 원데이를 갔다 와서 이 화장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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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만든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 이익이 되는 거래. 그러니까 이걸 회원제이니까 가입을 해가지고 쓰자. 제가 썼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써.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50명이 다다다다다 정보를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0명을 가입을 제가 그때 처음 제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 봤거든요. 컴퓨터로. 그랬더니 우측이 비어 있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원가입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비어 있음을 꽉 눌러가지고 50명을 하루에 확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랬는데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한 번은 네 아이디를 사고 한 번은 내 아이디를 사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돈이 들어왔어요. 한 15일 만인가?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었죠. 그분한테. 이거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그거 점주님이 그렇게 해서 쓰신 거니까 쓰셔도 돼요. 어머, 이상하다. 이 돈을 내가 써도 되나? 그러고 안 썼어요. 그리고 저는 소비를 계속 그분들이랑 같이 우리 지인들이랑 같이 나눠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돈이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버는 방법을 알려면 어디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또 석세스를 가래요. 근데 석세스가 1박 2일이래요. 그래서 속리산으로 가래요. 근데 속리산을 가는데 그날 가는 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본사에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공지를 띄웠어요. 근데 제가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말띠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뚫고 갔어요. 갔더니 근데 혼자 안 갔어요. 내 차에 네 명을 더 태우고 갔어요. 저는 혼자 어디 안 다니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우리 1박 2일 그냥 이니까 1박 2일을 하고 오자 하고 이제 갔거든요, 아예. 그래서 가서 제가 박한길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내가 베스킨라빈스 이마트에서 당해왔던 그런 무당함이, 억울함이 싹 활성화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괜찮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재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 기로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원데이 가고, 혼자 석세스 가고, 제가 혼자 알아서 막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만두려면 내가 여기에서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네 좋은 얘기만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이 갔어요. 그래서 서울의 큰 센터에 가서 한번 들어보고, 저기 부산에 가서 한번 들어보고, 저기 의정부에 조그만 센터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센터에 가서 좀 이렇게 도강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택에 와서 또 강의를 들어보고, 계속 강의를 시간 날 때마다 들어보니까 박한길 회장님 이야기, 이성희 박사님 이야기,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의 장점은 뭐냐면은요. 제가 실패한 적이 없고 베스킨라빈스 하나 실패했어요. 그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서예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돈이 다니는 길목을 제가 조금 잘 봐요. 그 시대 흐름을 조금 제가 잘 읽는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뭔가가 심상치 않다. 똑같은 얘기를 부산에서 하는 이야기나 서울에서 하는 이야기나 세미나에서 하는 오너가 하는 이야기나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베스킨라빈스를 할 때는 그 프랜차이즈에서 50%가 남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수저에서도 띄죠. 화장지에서도 띄죠. 정수기도 자기 거 써야 되죠. 행주도 다시 거 써야 되죠. 뭐 우유도 자기가 저기 권장하는 거 이것만 이마트에서만 봐야 되죠. 모든 게 하면 남는 거는 정말 10% 정도 남으면 정말 그들이 마케팅을 얼마나 철저하게 해놨냐면은 점주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져갈 수 있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는 알바를 몇 명까지 쓰는 것까지 다 마케팅에 그 점장대로다가 다 이렇게 해놓은 대로 철저하게 하고 회사는 이익이 남고 우리는 어, 고생을 진짜 졸라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된 시스템에서 내가 화폐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때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알아봤고 부사장까지 찾아가서 계약서를 제가 찢어버리고 거기다 딱 찢어버리고 저 안 합니다. 라고 제가 하고 이렇게 당차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이유는 애터미를 제가 3년, 3개월 동안 정말 철저하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상 플랜 듣고 매일매일 제품 설명 듣고 매일매일 성공자의 스토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아 이거다라고 결단을 딱 내리고 스폰서님들 누구들한테 의지하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박한길 회장님이 까고 또 까고 계속 몇 가마니를 까더라도 진주를 찾으라라는 말에 저는 처음부터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많은 사람 만나면 된다는 얘기네. 그중에서 사업자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네. 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라인이요. 4번 무너졌어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결단을 딱 내리고 오니까 저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센터에 갔을 때 한 3명 정도 있더라고요. 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16명이 저랑 같이 갔어요. 처음에. 그런데 애터미는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업적으로만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아, 이렇게 하란 얘기네. 많은 사람 만나라는 얘기네. 아, 매일매일 체크하란 얘기네. 아, 매일매일 내 계보단에서 누군가와 함께 미팅을 하란 얘기네. 이 이야기를 저는 빨리빨리 알아들었는데 저랑 같이 오는 16명이 한 명도 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 가서 만나자고. 가서 하자고. 이렇게 막 면박을 줬어요. 그랬더니 언니, 내가 알던 언니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다 가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알게 했다 하더라도 애터미만의 문화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서로가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 또 선한 영향력을 계속 이렇게 끼쳐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면 저는 바로 또 저를 이렇게 바꾸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파트너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파트너들이 이야기하는 제가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싫다고 또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임실로, 부산으로, 진해로, 뭐, 파주로, 이렇게 막 전국으로 막 뛰어다니니까 제가 집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뛰어다녔는데도 이 체계적으로 뭔가 교육이 제대로 지금처럼 되어 있다면 저 지금 아마 단장 됐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근데 실패를 제가 4번, 5번, 6번 계속 하고 나니까 이 방향이 아니구나. 가까운 데부터 내가 명단 작성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그때 깨달았고 명단 작성을 해서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스폰서들이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라는 거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가든 뭐 진해로 가든 울산으로 가든 파주로 가든 파트너 스폰서님들한테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제가 다녔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부산 가려고 하는데요.
저 진해 가야 되는데, 진해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 올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 그분이 동행을 했다던가 아니면 거기를 아니라 여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라고 조언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 맘대로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6번 정도의 이렇게 라인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괜찮다라고 이제 시작을 막 하고 국장 도전을 막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아, 이건 또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 어때? 우리 그대로 도전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국장 도전을 그대로 했어요. 해서 2018년도에 이제 국장 도전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팀장 때도요, 국장 되기 전에 팀장 때도요, 팀장을 11명을 제 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는 됐었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 우측에 있는 팀장님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완강하고 있으니까 저는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해외를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굉장히 많이 3년 동안 많이 달는데 팀장 때 돈이 여러분 되나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막 호텔비, 밥값, 비행기값 이것도 제가 그냥 막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말레이시아도 막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 3년 동안 가는 동안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필상아, 엄마가 해외를 다녀야 돼. 그런데 네가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 그래도 엄마가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밥을 네가 챙겨 먹고 네가 학교로 가고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엄마는 이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을 엄마가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가 그 대신 도와줘야 돼.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더 빨라요. 오케이, 알았어, 엄마. 그래서 제가요, 태국, 베트남, 뭐,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폴, 안 다닌 동남아가 없는데요. 3년 동안을 그렇게 다녔는데, 한 3개월은 거기에 있고, 한 달은 여기 한국에 있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가 다 일을, 이렇게 학교를 3년을 중학교보다 다녔고, 이런 결단을 내리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 가족이 희생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경제적인 능력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지내와서 직장을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있는데 2월 26일 날부터 센터가 폐쇄인 거예요. 제가 그때도 센터가 하나가 있었는데 폐쇄인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서 막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애터미의 메커니즘을, 애터미의 시스템을, 애터미의 문화를 완전히 내 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거가 이렇게 폐쇄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3일 꼬박 세웠어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의 그 지사장님하고 되게 좀 통화도 자주 하고 좀 친하게 많이 지냈었는데 거기는 석세스를 줌으로 한대요. 1,500명이 들어온대요. 그런 게 있어요? 제 파트너 중에 말레이시아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파트너 중에 전산학과를 나온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했어요. 아, 이런 게 있다는데, 우리가 그때 스카이로다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미팅을, 이렇게 화상통화를 많이 하고 저와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줌이라는 게 있다는데, 우리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 있어요. 그거.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지금 우리 팀장님들, 국장님들끼리 우리가 먼저 연습을 하자. 그러고 3일 동안 그 줌을 열어가지고요. 줌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음소거 하는 거, 이거 뭐, 저기 화면 키는 거, 이런 걸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3월 6일 날부터 저희 팀은 줌 미팅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아마 우리 애터미에서 제가 줌 미팅 제일 먼저 시작을 했을 거예요. 3월 6일부터 저는 제 산하로 줌 미팅을 시작을 해서 이거로다가 제가 마인드 교육을 계속 한 거예요. 여기 또 우리 지금 제 파트너 중에 서울 압구정동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연매출 100억 이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더케이에 가거나 아니면은 저와 같이 그 태국의 애터미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마 그분인데 그분이 그때만 하더라도 애터미를 제대로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분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요, 매일 아침에 사무실로 갈 테니까 우리 여기서 줌 미팅을 합시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월 7일부터 서울 압구정동으로다가 제가 아침 새벽에 6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20분, 10분 느리면요. 그 서울 가는 길에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아예 마스터키 하나 주세요. 이거 사무실 열고 들어가는 키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매일 출근을 했어요. 매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매일 출근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파트너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줌 들어오는 방법을 우리 팀장님들한테 알려주고 누구든 만나서 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해서 계속 느는 거예요. 들어오는, 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국장 유지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국장 유지를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본부장을 가게 된 거예요. 2021년도에 본부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영인 단장님도 줌 미팅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줌 미팅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또 우리 스폰서님들 들어오는 거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줌을 막 하기 시작했고 우리 스폰서님도 뭐 6월 달, 뭐 7월 달 이때부터 줌을 또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이 또 우리 제3화가 되고 그래서 2021년도에 제가 본부장을 도전을 했는데 2022년도에 본부장 3번을 다 유지를 다 끝낸 거예요. 앞도 뒤도 안 보고 계속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한결같이 외치운 건 뭐냐면요. 시스템이었었어요. 스폰서 사업 아니다. 내 사업이다. 내 사업이고 시스템 소득이고 시스템에 와야만 당신이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다른 거는 2시에 오라고 하면 가고 내가 어떻게 해달라면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건 양보를 못하겠다. 다른 건 다 양보를 하더라도 이 시스템만큼은 양보를 하지 못하겠다. 시스템에 와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급을 왜 도전해야 되는지, 왜 아름다운 도전이 되고 왜 지옥 도전이 되는지를 시스템에 와야만 우리가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시간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흘러간다. 제가 이런 교육을 계속 이런 생각을 계속 우리 파트너들한테 지금도 하고 있고 아침에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우리 팀장님들 이상은요. 6시 기상이라는 프로모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6시에 기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내 산하에 신규가 누가 가입이 되어 있고 매출을 누가 올렸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올라왔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줌 미팅에서 지금도 방금 전에도 8시 50분에 우리 팀장 이상의 줌 미팅을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고 제가 또 이 미팅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제가 지키고 있어요. 계속 그거를 복제시키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웹사이트부터 열어서 나의 라인을, 내 라인을 팀장 이사님들부터는 체크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미팅을 가는 거잖아요. 전쟁터에 가려면 총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기존에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면 이 사람의 제품을 어떤 걸 권유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의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얼마가 돼서 이 사람이랑 같이 또 수당을 들어갈 수 있게 이야기를 할 건지, 미팅을 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갔다가 시간 낭비하고 오는 거예요.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가다.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된다. 어차피 여러분들 10년 계획을 세우셨고, 저도 10년 계획을 세웠고, 저의 10년 목표, 10년째, 앞으로의 10년째 목표는 제 산하의 임페리얼들이 적어도 두세 명이 좌우에 나오는 거예요. 왜? 오토 임페리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죠? 오토 임페리얼이 돼야만 내가 1억이 아니라 2억까지 가는 임페리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상 플랜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거는 시스템이라고 지금까지도 제가 외치고 있거든요. 시스템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야기를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제품 설명을 해봤자 공감이 안 가요. 그죠? 신규분들
철저하게 우리가 팀장님들 미팅을 할 때도, 이분은 소속크래 초청하실 분이에요. 시간이 한 번밖에 낼 수가 없대요. 일주일에. 그러면 그냥 소비자니까 소스컬에 초청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분이 소스컬에 와가지고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아요. 다음 단계 원데이 세미나, 그 다음 단계 석세스 세미나. 계속 우리 개보드에는요, 명단 작성이 매일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거 미션으로다가 해요. 근데 이거를 습관화 들이기 위해서 코로나 때 3년 내내 아침 6시에 제가 기상하고 먼저 단톡에 딱 올려요. 그러면 일어난 사람마다 기상 이거를 올려요. 그리고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완료를 또 올려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8시 50분에 줌 미팅을 하면서 막 본인들이 그런 게 일이 돼가니까 그런 거를 막 공유를 형제단끼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밖에 나갈 때, 미팅하러 갈 때 우리가 드레스업을 좀 하자. 저는 옷도 좋아하고 화장품도 좋아하고 이렇게 예쁜 거 되게 좋아하고 진짜 좀 명품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성공을 해야지 그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무엇을 하든 시간은 가요. 그런데 내가 애터미 사업으로 선택을 했다면 우리 아이한테도 그만큼의 3년 동안 대가지불을 할 수 있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야지 되는 거고 내가 우리 파트너분들한테도 내가 할 테니까 함께 합시다라는 마인드가 같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세븐업 중에서도 언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언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쭉 내뱉는 말,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야 되나 말할 때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저희가 우리 파트너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임페리얼을 가기 위해서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스폰서님과 도움을 주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죠? 우리 스폰서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감사하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단장님, 총장님들, 또 우리 본부장님들, 저희 스폰서들과 함께 그거를 모든 걸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스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이 오롯에 오시면은요, 꼭 저를 보러 오셔가지고 허그하고 가고, 정말 이렇게 우리 단장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제가 받고 있고, 우리 총장님들 오면은 또 제가 그렇게 하고, 우리 파트너들 오면 정말 하나씩 다 안아주고, 잘 왔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너 이거 아니잖아. 정말 못하는 거야. 너 왜 그래? 이런 말들을 저 자신이 변화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별명이요. 얼마나 많았냐면요. 잔다르크 같다, 불도저 같다, 그리고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독특하다, 막 이런 얘기를. 그런데 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시스템에 오는 사람들을 시스템을 양보를 하지 않으려면 시스템에 가야 되는 이유를 계속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산하에서는 뭐 라비도리 가는 사람들, 양재에 가는 사람, 그다음에 오르스로 오는 사람, 해외는 지금 거의 56개국에서 제 소비자가 다 있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은 지금은 호주에서도 팀장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호주에서는 팀장 도전이 되면 팀장을 하면 센터가 생긴다 그래서 자기가 센터를 차려놨어요. 그래서 바로 센터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뭐 전 세계 전국에 파트너들이 다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임페리얼이 안 됐기 때문에 목표가 또 임페리얼을 8명을 이렇게 16명을 배출을 해내고 그렇게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임페리얼 돼서도 내 파트너들이 구석진 곳에서 혹시 울고 있는 아니면 힘들어하는 파트너가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시대 흐름도 굉장히 이렇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2시 정도에 자서 5시에 일어나요. 뭐 남들은 우리 파트너들은 본부장님 그러면 치매 걸려요. 그러니까 좀 잠을 주무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잠을 주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 제가 후회스럽지 않은 이렇게
나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에요.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향이 저를 볶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일지도 계속 이렇게 쓰는데 오늘 정말 안타까운 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 남편 때문에 자기 이혼을 해야겠다. 그런데 나는 애터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도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그러면 시간 타임을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면 이 친구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계보들 중에서 우리 꼭지점들, 저는 꼭지점으로 다 계속 표현을 하거든요. 이 꼭지점들을 계속 어떻게 터치를 하고 이 꼭지점 중에서도 휴먼이 들어가 있는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이 파트너한테 주려면은 어떻게 비전을 주려면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좀 해줘야지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 계보도 안에서 제 계보도 안에서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계보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팀장님을 조금 더 끌어올려 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분이 신이 나서 막 세미나에 올 수 있도록 할까? 이분이 왜 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이거를 사실은 제가 계보들을 걸어가면서 막 센터에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실감이 더 날 수가 있는데 여기 막 각 센터가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저는 센터에서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 계보도로다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후원을 해주고 이 사람이 돈이 돼야 이 사람이 지금에 하고 있는 데에서 전업으로 할 수 있고 전업다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만 오토 판매사가 계속 돌아가고 오토 판매사가 돌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되고 또 파트너가 오는 사람들이 또 돈이 되고 반판 매사가 이제 이렇게 12번밖에는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24번을 쭉 갈 건지 12번으로다가 멈출 건지 이거를 우리가 계속 파트너들과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우리 각자가 지금 저는 해야 된다라고 우리 파트너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텀이 15년 돼서 간 사람 중에서 뭐 누가 싫어서 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근본적인 걸 파고 들어가면 돈이 안 돼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돈이 되는데 갈 수 있겠어요? 이거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업가면 공과 사는 구분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파트너들한테도 지금도 오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파트너는 나랑 성향이 안 맞아. 안 맞으면 이 사람이 있어야 되면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을 이제 우리는 척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척도 하다 보면 좋아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만 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더라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하면 단점만 보이잖아요. 그거가 나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나에 대한 승리를 매일 할 수 있도록 나와도 저는 싸워야 된다고 리더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고 누구한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업으로 결단을 내린 사람은요,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라지고요. 대가 지불을 할 때는 내가 이거는 나의 미래를 위한 대가 지불이야 라는 생각을 내가 계속 곱씹어야 돼. 계속 마인드셋을 계속 하셔야 돼요.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딱 돌아보면 진짜 1년 금방 갔잖아요. 2024년도 엊그제 같은데 금방 갔잖아요. 과연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냈냐라는 거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그 시간을 그냥 보낸 걸로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지금도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빨대 마케팅이다라는 대기업의 빨대 마케팅이라는 말이 저한테 확 와닿아서 제가 그거를 딱 그만두고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나는 이거로 인해서 매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루에 지금 회사에서 오죽하면 100만 갑을 전국으로 다 막 뻗티리겠어요. 그죠? 박한글 회장님은요, 이야기 하실 적에 너한테만 팔아, 너한테만 써, 너한테만 팔아, 너한테만 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목숨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세미나에 오시는 10,000명, 20,000명 정도만 나한테 다 애터미 제품을 판다면 애터미 회사는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랑 같이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나에게로 받아들여서 내 파트너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나한테도 매출이 오르고 내 파트너한테도 매출이 올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애터미 본사에서 애터미 사업을 잘 해요. 근데 그 중에 속해 있는 나는 내 사업을 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게 가장 나와의 싸움이고,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 필수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2025년도에 코리아 트렌드에서는요, 옴니보어가 이제 주제어래요. 옴니보어는 무엇이냐? 잡식성이에요. 저는 애터미하고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뭐 투표 경제도 있다, 뭐 가시 경제도 있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딱 들어오는 게 투표 경제도 저한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옥리보어는요, 잡시성이라는 거는요, 그냥 풀이면 풀, 아니면은 과일이면 과일, 나면 나, 이거 인정하는 거래요. 그 나름대로의 토핑을 거기다 얹어주면 되는 거래요. 우리 피자 이렇게 토핑 올리면 그 토핑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뭐, 그, 뭐를 올렸느냐, 치즈를 올렸느냐, 뭐를 올렸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렇듯이 요번에 2025년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본부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총장을 가기 위해서 밑에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시기가 지금 10월 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계획을 계속 세우고 내년에 지금 목표를 세우고 올해 오늘 아침에 오케이 우리 2025년에는 두 직급 이상 오케이 그렇게 이제 아자아자 화이팅하고 사진 찍고 끝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스폰서 파트너끼리 이렇게 한다면 두 직급 그러고 우리 총장님이 단장님을 가신다고 할 때는 나는 최소 총장 유지 총장이 될 거다라고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트렌드가 우리 2025년도에 옴니모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잡주처럼 스폰서, 파트너, 뭐, 나한테 스폰서 파트너들이 막 공격도 많이 해오는 일이 이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백만갑도 다시 해줘, 소속클도 다시 해줘, 또 반장 클래스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하게 해줘. 이렇게까지 다 해주고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팔고 있는데, 그죠?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본인이 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파트너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당신이 어려운 점이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함께 할게요. 당신이 어려운 점이 지금 사람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올릴게요. 내가 가서 만나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제품 이렇게 좋은 제품을 누구한테 주더라도 우리가 손해가 안 가는 제품이잖아요. 한번 써보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돈을 주서라도 알바비를 주서라도 소속클 한번 들어보게 합시다. 그러면 소속클에서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 한번 들어보게 합시다. 이런 거 디테일한 스케줄을 계속해서 파트너들과 함께 개부도 안 해서 개부도 미팅을 저희는 개부도를 가지고 오지 않고 일지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미팅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일지 중에서 욕도 많아요. 아유, 이 자식이 말이야, 응? 별것도 아닌 게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말이야.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다 해요.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제 만나면 또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하면서 그런 걸 아니까 그분이 조금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면 그렇게 해주고, 그죠? 조금은 정확한 거를 뭔가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드리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인만의 실력을 반드시 키워라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인의 제품 서버는 제품을 전달하는 실력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써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단해 전문적인 이렇게 용어를 외우려면은 우리가 간단한 전문적인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하나만 딱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리더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일지에다가 쓰면 내가 오늘 이 말에 이거를 잃어버려가지고 못했다.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개보도 미팅, 이 꼭지점의 미팅을 끊임없이 해야만 이분들이, 그리고 이 꼭지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 참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있어요. 우리끼리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말씀하신 거는 진짜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고는 세미나에 와라. 그리고 앰뷸런스 이렇게 대기해 놓을 테니까 와서 아파라.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우리 파트너들끼리 해요. 하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분이 빨리 가지 않겠어? 우리도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0.5%예요. 그죠? 99.9%를 회사가 다 해주고 1%는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는 것 중에서 1%는 스폰서와 같이 하는, 5%는 스폰서와 같이 하는 게 있어요. 0.5%는. 그죠? 근데 0.5%만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맨날 1억 사진 찍고 맨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나 목표가 이거에 우리 아자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거잖아. 이거 외치는 만큼 우리가 조금은 시간 투자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우리 파트너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메커니즘, 애터미의 성공에 대한 원리는요.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라인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또, 파트너의 라인도 파악을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면 내가 또 뛰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 파트너가 정말 리더인데 움직이지 않고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러면 내가 신규를 찾는 일을 내가 또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냥 마냥 기다리면 저도 늦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또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지로는 내가 선택한 일에는 꼭 나로 인해서 실패가 되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라는 저의 좌우명도 있거든요. 근데 어,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똑같이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은 무대에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무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근데 저의 자존심에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고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까지 왔으면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를 근거를 보여줘야지 되는 좋은 예가 내가 돈이 되는 거고 내가 성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첫 단계가 세미나고 첫 단계가 미팅이고 첫 단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제품력이고 제품을 써보는 거고 제품을 먼저 알리는 거고 우리 지금 당진에서도 12월에 팀장님이 3명이 나오시거든요. 거기도 이제 딱 오픈한 지 딱 2년 돼가요. 2년. 근데 거기에서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2월 달에는 팀장 3명이 나오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국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의 판매사를 가면서 3명의 팀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디테일함이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우리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진짜 50% 50%가 이렇게 밸런스가 딱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체크를 했거든요. 어쩜 그렇게 매출도 똑같이 올라왔는지.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어느 순간 이렇게 폭발을 할 시기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그거 밑에서 팔로우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신정단장님 너무 존경스러워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단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뭔가를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면 달려오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단장님을 멘토로 삼고 또 이혜정 임페리얼님도 멘토로 삼고 제가 이렇게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도 파트너들한테 그런 멘토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제 파트너들이 제가 멘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제가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센터에 모이신 분들, 또 여기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직급을 가신 분들,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다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곳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 스폰서들한테 전혀 기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사에서도 또 우리 형제 라인에서도 우리 스폰서들의 스폰서가 전 줄 알아요. 사실은 제가 제일 밑에 라인이거든요. 제 밑에 라인이에요. 그래서 제 밑에 라인에서 제가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스폰서님들 한 줄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막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사업이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 파트너들을 세미나에 어떻게 앉힐 건지, 어떻게 갈 건지, 또 어떻게, 어떤 프로모션을 할 건지, 제가 팀장 때는요, 제 산하로다가 워크숍을 3개월에 한 번씩 했어요. 신규분들을 계속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을 계속 하고 난 뒤에 신규분들을, 여기 뭔가 다르네요. 엊그제도요, 이제 팀장님들 산하로 워크숍을 해요. 엊그제도요, 대전팀 워크숍을 해서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신규분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그냥 대화 먹고 뭐 짜장면 먹고 막 가서 놀이기구 타고 놀다가 왔거든요. 여기는 다른 다단계랑 다른가 봐. 이미지, 저 분위기가 다르네.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팀장 때 세 달에 한 번씩 계속 그런 워크숍을 돈이 없으면요. 센터에서도 하고요. 돈이 없을 때는요. 그 찜질방에서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막 해서 신규들을 센터에 오게 하고 또 그 센터에 다시 또 가까운 센터에 가게 하고 이런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팀장 때도 외국도 그렇게 많이 가고 그래서 스폰서들한테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사업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제가 이거는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라인을 내 계보도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는 계보도로다가 6번 제가 이렇게 저기 조직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계보도 교육을 아주 지금 철저하게 시키고요. 저희는 구호가 있어요. 계보드는 돈이다. 계보드는 생명이다. 계보드는 나의 성공이다. 이거를요. 계속 우리 그 센터별대로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제가 6번 무너지고 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이 계보도를 얼마만큼 잘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라지고 느려지고 돈이 되고 안 되고 이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는 애터미는 제가 일을 하는 방향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또 아는 저기 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막 친하게 이렇게 뭐 지금 여기 보니까 막 전국에서 다 왔어요. 부산에서도 오고 뭐 파주에서도 오고 뭐 여기저기에서 막 대전 뭐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과 다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모든 걸 제가 해왔던 저는 아주 바닥부터 제가 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뭐 자신 있게 제가 제품인 제품, 뭐 비전인 비전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제가 자부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유 건방지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를 그렇게 많이 밟아 오게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밟아 갈 거예요. 이 계부도에 대한 거는 저는 아주 이 트라우마가 6번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거든요. 처음 미팅할 때부터 이 사람의 포지션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를 이 사람한테 무엇을부터 순서대로 무엇을 안내를 할 건지를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 칠판에다 계보들을 계속 그려가면서 저는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그 계보들을 그리고 당신의 포지션까지 다 알려주고 당신이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려면 세미나에 갈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합시다라고 미팅을 계속 저는 이 미팅만 지금 하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그 미팅을 하고 다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한테는 이런 미팅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교육을 함께 하고 있고, 코로나 때 했기 때문에 여행도, 본부장 여행도 못 가고, 본부장 유지를 3번 다 했고, 또 코로나로 제가 제 혼자서 막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뭔가 로얄 리더스, 뭐 리더스 이런 데 가는 디테일하면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그거를 계획 세워가지고 딱 하고, 그다음부터는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뭐 파트너들이 도전한다 그러면 저도 같이 거기에서 도전을 하고 또 같이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냥 도전할 때만 제가 이렇게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이렇게 도전할 때까지 지금까지의 그런 디테일함을 저희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개보도 그래가면서 제가 이렇게 포지션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미팅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우리 보상 플랜에서 생각 보면 우리 애터미 매출이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텝을 하면서도 우리 여기 오는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웃는 얼굴로 제가 모든 거를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아, 예, 신규가 오셨는데, 아, 그러세요, 신규세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애터미가 커지면 여러분들도 커지고, 저도 커지고, 이런 보상 플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다단계 같은 경우는 다른 형제 라인하고는 명함도 주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한대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의 목표를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 여러분들한테 막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같이 커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썰을 다 풀어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제가, 그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우, 진짜 저렇게 일을 해? 진짜 저렇게 잠을 자?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해결할 방법은 하나, 나라는 거. 내 사업이라는 거. 내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그거에 오늘 하루에 나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신다면 아마 빠른 속도로다가 여러분들도 모두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미나장에서 보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또 혹시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센터에 가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의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미모 1번 스타마스터 고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